중국 무술의 범주를 보면 크게 우슈, 쿵푸, 그리고 산타 격투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쿵푸를 베이스로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쿵푸의 수련 파트를 보면 기본공, 단법 파트, 단식 파트, 탄수, 무기술, 대타, 추수 이런 다양한 파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관법이에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등근육의 그 힘을 잘 연결을 해서 지르기 위해서는 주먹을 이렇게 세로로 질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장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무술, 관법, 우리가 중국 무술에선 투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태권도에서는 품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가라데, 공수도에서는 카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법은 진가태극권의 노가일로 그리고 팔극권의 팔극소가. 문법을 보면 주먹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건 쪽에서도 주먹을 이렇게 쥐고서 치는 루파가 있죠. 그리고 형이건 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로 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형이건인데 이렇게 쥐고서 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루파에 따라서는 주먹을 이렇게 쥐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주먹 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주먹을 당연히 이렇게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맨주먹을 쥐고 주먹을 때리다 보면 본인이 가장 본인의 몸에 맞게 구성된 방식을 이렇게 타점을 치게 돼요. 그래서 형이권이나 팔극권이나 당랑권이나 이런 무술들이 주먹 쥐는 방식이 다양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당랑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쥐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당랑권 권법을 하다 보면 때때로 주먹이 이렇게 쥐는 형태로 주먹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형이권 같은 경우 이렇게 쥐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극권 같은 경우 이렇게 쥐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무술, 탄테 같은 무술 같은 경우에 지를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쳐서 주먹을 지르기도 하거든요. 글러브를 끼게 되면 글러브에 맞게 주먹을 쥐게 되는데 맨주먹을 갖고 타격을 하거나 권을 때리다 보면 이거는 격파를 하는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격파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격파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 주먹의 스탠다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태권도 하면서 격파도 하고 이런 것을 시범도 보이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먹을 지를 때 운동하시는 분마다 격투를 해보신 분마다 주먹을 지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먹을 지를 때 이렇게 입권을 써서 주먹을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평권이라고 하죠. 평권이라고도 하고 횡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평권으로 주먹을 지르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꺾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복싱을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서서 주먹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꺾어서 치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스트레이트를 날릴 때 여기서 보통 이렇게 가장 단시간에 빠르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쭉 밀고 나가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먹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먹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먹의 모양도 이렇게 세 개로 칠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칠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칠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칠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칠하는 분도 있었고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먹을 쥐고 친다는 건 본인이 여러 방향으로 치면서 본인의 몸에 익숙해진 부분 혹은 본인의 몸이 가장 편안한 그 타점 부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먹을 지를 때 평권으로 이렇게 지르게 되면은 손목이 그렇게 잘 꺾여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손이 굉장히 작은데 손목도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작은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잡혀요. 손을 이렇게 재보면은 손이 작은 여성분들하고 제가 손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딱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굵기를 갖고 있는데 손목으로 가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이렇게 샌드백을 때리거나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했을 때 예전에 보면 때리다가 제가 손목이 꺾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지르거나 샌드백을 때리거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꺾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권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편해요. 입권으로 치는 권법은 영춘권이 입권으로 주먹을 지르고, 그리고 형이권 같은 경우도 입권으로 주먹을 지르죠. 팔극권 같은 경우도 입권을 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권이 굉장히 편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하셨던 분이 근육의 힘의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종권, 그러니까 그 입권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갈 때 이 부분을 과도하게 벌려주지 않으면 힘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주먹을 지를 때도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인으로 가면 갈수록 동작이 굉장히 작아져서 굉장히 좁게 이렇게 권을 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서 몸의 구조가 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몸에 쓸데없는 힘을 빼고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점을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몸이 그 동작에 익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미술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야구를 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거나, 새로운 축구화를 신어서 이 축구화를 내 몸에 맞게 만들어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길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수련할 때도 처음에 동작을 강하게 임팩트 있게 처음부터 빡빡 하는 것보다는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천천히 한 동작 한 동작씩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표현하듯이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몸에 맞춰 나갈 수가 있고, 그 느낌을 그대로 나중에 기격에 대입을 한다면 이런 순차적인 흐름을 갖고 하게 되면 몸에 부작용이 없이 자기의 몸에 맞게 권을 기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